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충격적인 구독자 사연으로 찾아왔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때 죽음의 여제라 불리던 무술인이 평범한 생선가게 주인으로 살아가다 마주친 극한의 위기, 그리고 피할 수 없었던 피의 복수극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저는 올해 28살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10살 차이 나는 38살의 누나, 윤소연이 있습니다. 지금 제 누나는 수산시장에서 평범한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가게에 오는 아이들에게는 작은 간식도 나눠주는 친절한 상인,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윤소연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 누나의 손에 피가 묻었던 과거를 알지 못합니다. 10년 전 소연 누나는 검은 연꽃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시작한 무술에서 타고난 재능을 보인 누나는 국내 최고의 종합 무술 챔피언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누나의 발차기는 상대의 의식을 순식간에 빼앗을 정도로 치명적이었고, 국제대회에서는 상대 선수가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7살 전성기에 누나는 아시아 선수권 결승전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상대 선수와의 경기 중 너무나 완벽한 반격으로 상대의 목을 가격했던 것입니다. 그 선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며칠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상대 선수는 회복했지만 그 사건은 누나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 직후 누나는 훈련 중 무릎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는 치명적인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2번의 수술과 1년간의 재활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다시는 프로 선수로 돌아갈 수 없다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일 뻔했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던 누나는 모든 무술 관련 물건을 불태웠습니다. 트로피, 메달, 유니폼.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 1년 넘게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누나는 우리 가족이 대대로 해오던 수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가업이었지만 부모님은 이미 은퇴하신 상태였고 제가 다른 직장에 취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누나가 그 일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일만 하던 누나였지만 점차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소연 누나는 수산시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지만 누나의 정직함과 뛰어난 안목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이제는 시장에서 제법 알아주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누나를 보며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은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제 내 손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과 악수하는 데만 사용할 거야. 누나가 항상 되뇌던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누나의 맹세가 영원히 지켜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우연히 누나 가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누나의 가게 앞에 서 있었고 가게 안에서는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들어가 보니 고급 참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누나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 근방은 이제 우리 구역이야. 보호비 내기 싫으면 다음엔 참치가 아니라 내 머리가 저렇게 될 수도 있어. 그 남자의 말에 누나의 눈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처음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검은 연꽃이 깨어난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누나는 곧 그 감정을 억누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그 사람들 누구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누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조직폭력배야. 이미 시장의 절반 이상이 그들에게 돈을 내고 있어. 경찰,
그들은 이미 경찰 주머니도 채웠을 거야. 그리고 누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링 위에서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누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소연 누나의 눈에서 본 공포와 결의, 그날부터 우리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시장 근처에 새로운 유흥가가 생기면서 밤늦게까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간혹 취객들이 시장까지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몇몇 상인들이 수상한 남자들에게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조직 폭력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접근했습니다. 시장 안전을 책임지겠다, 불량배들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접근했지만 실상은 갈취에 불과했습니다. 매달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가게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손님들을 협박해 돌려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작은 가게들만 노렸습니다. 혼자 장사하는 노인들이나 힘이 약한 여성 상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작은 가게는 그들의 생계수단이자 전부였기에 대부분은 저항하지 못하고 돈을 내주었습니다. 점차 그들의 세력은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많은 상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소연 누나는 처음에 이 사실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주말 제가 가게를 돕고 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주말이라 가족 단위로 쇼핑을 나온 사람들이 많았고 누나의 가게도 북적였습니다. 오후 즈음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 한 명,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윤소연 씨 가게지. 이야기 좀 하자고 전해달라는데. 누나는 손님에게 물건을 건네주다가 그 소리를 듣고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침착하게 손님을 먼저 응대한 후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이 근방 상인들은 다 우리 형님들께 인사드리고 장사하는데 소연 씨는 왜 인사가 없으세요? 시장이 안전하게 돌아가려면 서로 도와야지. 누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인사를 드려야 하죠? 저는 그냥 제 장사만 하고 있습니다. 흉터 남자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 모르시는구나. 여기 시장은 우리 박 형님 구역이에요. 다른 가게들처럼 매달 보호비 좀 내주시면 됩니다. 얼마 안 돼요. 매출의 15% 정도만. 누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돈은 낼 수 없습니다. 제 가게는 제가 알아서 지킵니다. 그 말에 남자들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흉터 남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장에서 우리 말 안 듣고 버티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는지 알죠?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시고 다시 올게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그들이 떠난 후 누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손님들을 응대했지만 저는 누나의 떨리는 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그 사람들 누구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누나는 한숨을 쉬며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시장에 나타난 조직 폭력배들의 이야기, 이미 많은 상인들이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저항한 몇몇 가게는 물건이 망가지거나 손님들이 끊겨 결국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까지. 너한테 걱정 안 끼치려고 말 안 했어.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다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해주고 다들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있어. 그날 이후로 저는 주말마다 누나 가게에 가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까봐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대로 일주일 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흉터 남자와 함께 덩치 큰 남자 둘이 더 왔습니다. 윤소연 씨,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제안에 대해서. 누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돈 낼 생각 없습니다. 정당한 세금 외에는 내지 않을 거예요. 흉터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래요. 하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죠. 오늘은 경고만 하고 갑니다. 그러더니 그는 손짓을 했고 덩치 큰 남자 중 하나가 누나가 진열해 놓은 고급 참치 한 덩어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참치가 바닥에 나뒹구는 것을 보며 누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에 올 땐 이것보다 더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윤소연 씨. 그들이 떠난 후 누나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참치를 주워 정리했습니다. 저는 분노로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누나는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이런 일로 흥분하지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자. 그날 밤 우리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예상대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순찰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그들은 지속적으로 누나의 가게를 괴롭혔습니다. 밤중에 가게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있었고 배달되는 물건이 도중에 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단골 손님들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더 일찍 열고 더 늦게 닫으면서 손실을 만회하려 노력했고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누나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물건들이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침입해서 고의적으로 가게를 망가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냉장고에 보관하던 고가의 수산물들은 대부분 바닥에 버려져 있었고 벽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경고는 충분히 했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일구어온 가게가 하루아침에 엉망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며 누나는 무력감에 떨었습니다.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CCTV는 누군가에 의해 미리 가려져 있었고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누나와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는 가게를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길까?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는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때 제가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예전에 무술할 때처럼 싸워보면 어때? 누나는 그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잖아. 누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 이건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조직이고 우리는 그저 상인일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누나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틀 후 누나는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손해는 컸지만 다행히 많은 단골 손님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조금씩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 조직 폭력배들에게 고통받고 있었고 누나의 저항에 은근히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누나는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내일 가게 좀 봐줄 수 있어? 잠깐 어디 좀 다녀올 데가 있어. 다음 날 누나는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 오후가 되어서야 누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선수 시절의 눈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예전 도장에 다녀왔어. 차범님도 만나고 오랜만에 운동도 좀 했어. 그날 이후로 누나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시간을 이용해서 옛 도장을 찾아가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넘게 중단했던 무술을 다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무릎은 괜찮아?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동작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배운 건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 자기 방어야. 내 가게와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고 생각해. 약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예상했던 대로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흉터 남자를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윤소연 씨, 우리가 얼마나 참을성 있게 기다렸는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대답을 들을 시간입니다. 보호비를 내실 건가요? 아니면 가게를 정리하실 건가요? 누나는 고객들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한 뒤 그들을 가게 바깥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누나를 따라 나섰습니다. 제 대답은 이전과 같습니다. 저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들이 이 시장에서 더 이상 상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겁니다. 흉터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할 건데요? 경찰요. 이미 해봤잖아요. 소용없다는 거. 누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찰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나설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시장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말에 그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흉터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누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그렇게 큰 소리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나의 몸이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누나의 몸이 깨어난 것입니다. 흉터 남자의 손목을 잡아 꺾은 누나는 순식간에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얼어붙은 그 짧은 순간 누나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흉터 남자가 신음을 내뱉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누나는 그의 팔을 단단히 고정한 채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죠? 10년 전 검은 연꽃이라 불리던 무술 챔피언이었어요. 당신들이 괴롭히는 건 그냥 수산물 장수가 아니라 한때 손 하나로 사람을 혼수 상태에 빠뜨렸던 사람이에요. 흉터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넷이 누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누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움직였고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피하면서 반격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누나는 몸을 숙여 피한 뒤 그의 팔을 잡아 관절을 꺾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뒤에서 누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누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나머지 2명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누나의 움직임이 약간 느려졌습니다. 무릎 부상 때문인지 오랜 공백 때문인지 체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주먹이 누나의 어깨를 스쳤고 누나는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록 무술을 배운 적은 없지만 누나가 위험에 처한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막무가내로 한 남자에게 달려들어 밀쳤고 그 사이 누나는 다른 한 명을 제압했습니다. 시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여러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5명의 조폭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누나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진정된 상태였습니다. 여러 목격자들이 있었고 시장의 CCTV도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5명을 모두 체포했고 누나와 저는 경찰서로 함께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저는 단지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제 가게를 지키기 위해 방어했을 뿐입니다. 경찰은 우리의 진술과 CCTV 영상, 그리고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누나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시장 상인들을 괴롭혀온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용기를 내어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조직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누나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보스, 박형님이라 불리는 사람이 직접 누나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소는 시장에서 멀지 않은 한 술집이었습니다. 가지 마. 누나, 함정일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 거야. 그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힐 거고 언젠가는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어. 누나는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가겠다는 누나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제발 경찰에 알리자고 설득했고, 다행히 누나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상황을 설명했고, 그들은 비밀리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녁, 누나와 저는 그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주변에 잠복해 있었고, 누나는 몰래 녹음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누나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술집에 들어서자 음침한 분위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손짓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박형님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반듯한 정장 차림에 점잖은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날카로운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소연 씨,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가 앉자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부하들이 많이 다쳤다고 들었소. 여자 주인이라고 만만히 봤다가 큰코 다친 모양이군. 누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부하들이 먼저 폭력을 썼습니다. 저는 단지 자신을 방어했을 뿐이에요. 박형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 들었소. 전직 무술 챔피언이라고? 흥미롭군.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사업가요. 이 지역은 내 사업장이고 모든 상점은 내게 세금을 내야 해. 그게 이 세상의 룰이오. 그것은 갈취입니다. 합법적인 세금만 내면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좋겠군.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 당신 같은 강한 사람은 드물어. 대부분은 약하고 보호가 필요하지. 그때 박형님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 제안을 들어보시오. 당신 가게는 보호비를 면제해 주겠소. 대신 다른 상인들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는 것에 간섭하지 마시오. 서로 윈윈 아니오? 누나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른 상인들은요? 그들도 저처럼 자신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평생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형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원하는 거요? 한 여자가 이 시장 전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저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상인들이 당신들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요. 그 말에 박형님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 그들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소? 증거는 우리가 실수한 것은 당신 같은 특별한 경우를 만난 것뿐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할 테니 걱정 말아요. 그러더니 그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 제안이요. 이건 당신 가게의 6개월치 보호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요. 받으시오. 그리고 이 일에서 손을 떼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위협은 명백했습니다. 누나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누나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가? 하지만 누나는 봉투를 들어 올리는 대신 테이블 위에 자신의 휴대폰을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앱이 실행 중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누나가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바깥에는 경찰차 몇 대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당신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직적인 갈취와 협박, 재물 손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어요. 박형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가 이내 비열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똑똑하군, 윤소연 씨. 하지만 내가 감옥에 간다고 해도 내 조직은 여전히 남아있어. 당신과 당신 가족은 평생 뒤통수를 조심해야 할 거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형님은 저항하지 않고 체포되었지만 떠나기 전 누나에게 마지막 위협을 던졌습니다. 기억하시오. 윤소연, 이건 끝이 아니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나와 저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비록 승리한 것 같았지만 박형님의 마지막 말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누나, 괜찮을까? 그 사람 말대로 다른 조직원들이 누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미 경찰에 그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했어. 주요 인물들은 곧 체포될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누나의 얼굴에서는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오후에 일을 마치고 누나를 돕기 위해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누나의 가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경찰들이 모여 있었고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누나의 가게는 완전히 불타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벽과 깨진 유리창, 그리고 망가진 집기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나가 어디 있어요? 공포에 사로잡힌 채 소리쳤습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가게 주인은 무사해요. 지금 저쪽 구급차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구급차로 달려가 보니 누나가 들것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누나는 저를 보자 안심한 듯 손을 뻗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무사해서.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누나는 새벽에 가게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설치한 화염병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누나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 가게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기 진화를 시도하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형님의 조직이 한 짓이 분명해. 누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 입원한 누나 곁을 지키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결국 그들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누나의 5년 노력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이 단체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 오랫동안 생선 가게를 운영해온 김할아버지가 대표로 나서 말했습니다. 미영 씨, 우리가 미안하오. 당신 혼자 그 나쁜 놈들과 싸우게 했으니 우리는 모두 겁쟁이였소.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당신이 보여준 용기 덕분에 우리도 함께 일어설 준비가 되었소. 그리고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조금씩 돈을 모아 누나의 가게를 재건하는 것을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모두가 경찰에 증언하기로 했고 시장 전체에 추가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그 어떤 조직폭력배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요. 당신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소, 소연 씨. 누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큰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박형님의 자백과 여러 상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의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주요 조직원 대부분이 체포되었고 그들이 관여한 다른 불법 활동들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이후 한 달 누나의 가게는 시장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고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조직폭력배에 맞선 무술 챔피언 출신 상인, 지역 공동체의 지원으로 새 출발. 그날 누나는 모인 사람들 앞에서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 가게와 제가 사랑하는 이 시장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한 사람의 용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나온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이 시장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누나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인생의 큰 위기를 이겨내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누나의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박형님의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그는 장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상인들 사이의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누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주 2번 시장 근처 체육관에서 여성들과 노인들을 위한 자기방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재능을 다시 발견한 누나는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누나, 정말 행복해 보여. 어느 주말 가게 일을 돕고 난 후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그래.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끔찍한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내가 잊고 있던 중요한 부분을 다시 찾게 해줬거든. 누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무술을 할 때 나는 늘 승리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아.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거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위기가 우리를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누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고 더 큰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누나가 무술을 통해 찾았던 힘은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나는 그 힘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의 자세가 아닐까요? 어느 날 누나의 자기방어 교실에 참가한 한 할머니가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 무서운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다만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뿐이죠. 오늘도 수산시장에 가면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누나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보고 한때 무술 챔피언이었다고 짐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게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젊은 누나의 사진과 그 옆에는 시장 상인들과 함께 찍은 세 가게 개업식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인생 하지만 그 속에 흐르는 같은 정신.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더 강해지는 의지. 그것이 바로 제가 누나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상 제 사연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동적인 사연 어떠셨나요? 평범한 수산시장 상인으로 살아가던 누나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숨겨진 과거와 재능을 되찾아 위기를 극복해낸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운 이야기를 간직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과거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숨겨진 영웅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혼자 싸우지 마세요.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